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 기법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인 지붕 형태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사면이나 곡면들이 서로 교차되는 형태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5가지 형태의 지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지붕의 기울기는 좌우 형태가 같은 대략 45도 기울기를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본 형태로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실 때까지는 이렇게 바닥 상황에서 전체 지붕까지 이 평면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 수직선 올려주고요. 여기서도 폭 대비 높이를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저번 시간에 한번 그렸는데요. 이렇게 교차되는 지붕을 그리실 때는 자, 여기 높은 지점에서부터 이 처막 끝선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높이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은 수실점으로 나오는 선, 그러면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지붕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지붕의 기와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선이 이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너머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경사면 형태의 지붕에 곡면 형태의 지붕이 나타나는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경사면의 지붕은 다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곡면 형태의 지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텐데요. 이 경사면의 지붕에 곡면 형태의 지붕이 나오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 단지 곡면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만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면상에서 정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기울기가 있겠죠. 굳이 다 찾아서 그린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각형에 여기를 지나는 이런 4분의 1쪽 타원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선 올라가지고 여기 교차되는 점부터 나와주면 여기 지붕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교차되는 지점은요, 이런 형태의 지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붕을 돌출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돌출 형태로 될 수도 있죠. 정면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여기서는 일정 비율로 돌출된 지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 정도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나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도 나와주고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쪽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곡면 형태의 지붕에 경사면의 지붕이 나오는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측면 지붕이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여기서도 돌출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면 평면도에서도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선들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여기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 그림 역시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중심선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바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지점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지점을 잘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주고요. 요거는 다른 색 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반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설정했던 여기 폭도 정해주고요. 여기서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주고요. 그럼 교차되는 이 점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이 돌출된 이 형태의 지붕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곡선들과 같은 방향의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면이 그려진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간의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돌출을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도 선이 돌출이 되고요. 이 정도로 끊을 거예요. 수직선 그려지면 나오는 선, 가장 높은 위치.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지붕의 기울기는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이때 이 둥근 원형의 지붕에 대해서 기울기선을 그리실 거면 이런 방향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반원 있죠? 이 방향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지붕 형태는 이렇게 소실점 방향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에 만약 어떤 굴뚝 형태라든가 이런 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수직선으로 올라가고요. 수직선으로 올라가고 이 아랫부분이 위치까지 가겠죠. 이건 소실점 방향으로 가는 선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번에는 곡면 형태의 지붕과 곡면 형태의 지붕이 만나는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쪽 방향에서 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그려주고요. 높이 대비 폭이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원기둥을 절반으로 자른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4분의 1원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1원이 되겠죠. 대략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찾아주는 게 좋겠지요. 구조를 알기 위해서 선들을 지금 다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4분의 1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4분의 1원이 그려지는 거죠. 복 이만큼 되고 이만큼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 그려주고 높이가 그려져야 되겠죠. 4분의 1원 여기도 4분의 1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소실점 방향으로 선들이 나와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와주고 꼭 물러 들어가줘도 되고요. 다른 색 선으로 그려볼까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 선들인데요. 여기서는 4분의 1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도 4분의 1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실제로 보이는 선은 지붕이 이만큼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원 기둥형 저 지붕하고 이쪽 돌출된 지붕하고 만나는 경계선인데요. 이런 경계선은 조금 더 쉽게 그리시고 싶으면 여기서 만나는 점 이렇게 소실점을 향하는 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들어간 선 위치에서 수직선을 올려주고 수직선을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4분의 1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사각형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곡면이겠지만요. 원이 4분의 1 원이지만 약간 타원 형태의 원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 들어간 선하고요. 어딘가에서 요걸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려진 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선들은 여기서 이만큼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지붕과 이 지붕이 서로 교차를 했으니까 입체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단면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쪽 단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붕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출된 부위는 여기까지 되죠. 이쪽 지붕과 이쪽 지붕 교차되는 부분은 여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육상 트랙 같은 거에 동계훈련을 위해서 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측면에서 보면은 2분의 1 원 형태로 보이겠네요. 우측 인면으로 보면은 4분의 1 원이 될 것이고 이쪽도 4분의 1 원이 되겠습니다. 보강제가 여기서 우측면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일 겁니다. 뭐 이런 게 유리창 구조라고 하면은 좀 더 촘촘히 보강이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크기는 뭐 10cm가 돼도 좋고 100m가 돼도 좋고요. 네, 크기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형태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리기 쉬운 것부터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 먼저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소실점을 향하는 선 그려주고 여기서도 더 그려나가도 되는데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완성을 하셔도 되겠죠. 수직선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원이죠. 초기에 조형의 기본 요소 시간에 원 그리는 거, 투시투상의 원 그리는 수업을 했었죠.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4분의 1 원 형태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4분의 1 원 형태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보이는 선은 이만큼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 먼저 그려볼까요? 구형태니까 실제로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4분의 1 원이죠. 여기서도 4분의 1 원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실제 이 돔 형태의 구조물 외형선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를 향하는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이제 완성된 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연결된 선에서부터 단지 4분의 1 원일 뿐입니다. 4분의 1 원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4분의 1 원인 거죠. 요거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한번 더 그려볼까요? 마찬가지 이 나가는 것도 원으로 말하면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죠. 적당한 위치에서 끊어주고요. 바닥 한번 그려볼까요? 바닥도 이 반지름을 갖는 4분의 1 원입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 바닥선만 보면 운동장 트랙이나 같은 거죠, 이거. 특히 이런 부분은 정원이 되는 거죠. 정반원. 여기서도 이렇게 정반원입니다. 이 전체 형태를 보고 그리시려고 하면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이 따르죠, 그리기에는. 근데 이런 트랙들은 전부 다 중심만 구해지면 반지름의 4분의 1 원, 4분의 1 원들의 조합이에요. 구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4분의 1 이런 선들을 그려준다고 하면 여기도 원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 무대로 아무 데서나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반지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4분의 1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만큼 될 거예요. 여기서도 4분의 1 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보이는 선은 외형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도면 구조물을 분해를 해서 보면 여기는 그냥 4분의 1쪽 구일 뿐이고 이거는 원 기둥을 절반 자른 형태로 눕혀놓은 형태일 뿐입니다. 이쪽에 출입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출입구가 이거 거대한 구조물이면 출입구가 아주 조그맣게 되겠네요. 이런 정도로 그려볼까요? 내려와서 이만큼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또는 여기에서는 높이 이만큼 평면에서는 들어간 요 정도만 되니까 이만큼만 나타나겠네요. 여기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면은 중간 정도에서 선 나와주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봐서 형태가 먼저 그려지고요. 바닥 평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려졌다. 여기서 수직선 그려 넣어주고요. 폭 대비 높이 어느 정도 그려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앞전에 그렸던 것들처럼 저 중심에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나와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4분의 1 원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는 수직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곡면 형태 4분의 1, 이 거대한 곡면 원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으로 들어가 주고요. 가운데를 먼저 그려볼까요?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4분의 1 원 쪽, 여기서도 4분의 1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부분에서 들어가면 만나는 위치에서 이런 곡면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수직으로 선 넣어주고 수평으로 제일 소실점 방향으로 넣어주고 이런 곡선으로 마감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려지진 않았죠. 수직선 올라오면은 여기는 다른 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현재는 여기까지 그렸었죠. 완성된 형태는 이런 구조물로 보이는데요. 다른 사물들 천정 구조물 같은 걸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걸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올려다보는 어떤 구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 디자인된 물체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형태를 이해하시면서 그림 공부를 하시면은 일단 형태에서 오는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전통 지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